뉴욕 뉴아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 비즈니스를 탑승해 보았습니다. 유나이티드가 특히 안 좋은 후기가 많은데 본진인 뉴욕에서 장거리 비즈니스를 타보면 다른 노선과 다르지 않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대한항공도 인천 출발이 훨씬 좋았으니 유나이티드도 뉴욕 출발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도착도 주요 노선 중 하나인 런던입니다. 아시아나 마일 4만에 추가로 만원 정도 결제한 것 같습니다. 유료 할증료가 없는 항공사여서 정말 저렴하네요. 장거리 비즈니스만 따로 폴라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폴라리스도 처음이고 뉴욕 공항 출발도 처음이라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인이 대서양 횡단 노선을 탑승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후기도 아예 없는 수준이라 이참에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1타 항공사에서 신경 좀 쓴 장거리 비즈니스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유나이티드 항공 전용 터미널인 C터미널로 호텔 셔틀을 타고 이동하였는데 차에서 내리니 정말 유나이티드 체크인 카운터만 잔뜩 있네요. 와, 진짜 1층은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많습니다. 2시간 반 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수속이 얼마나 걸릴지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보이지 않아서 중간에 계신 유나이티드 직원분께 여쭈어보니 2층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Hi, is there any the business class check-in desk near here? Upstairs. Upstairs? Yeah. 2층에 올라와 보니 사람도 훨씬 적고 한산합니다. 역시 비즈니스를 타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가 있어서 따로 줄 서지 않고 바로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딩패스 발권까지는 순식간에 완료할 수 있었는데 자사 비즈니스 고객들까지 키오스크로 직접 발권해야 하는 게 다른 나라의 항공사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붙이는 짐이 있으면 그것도 셀프로 수화물 택 달아서 벨트로 보내야 하는데 좀 신선하네요. 사실 다른 나라는 프리미엄 클래스는 대부분 직원분들이 직접 도와주시는데 미국이라 그런지 비즈니스도 짤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 대부분 셀프네요.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이라 여기저기 빨간 장식이 있는 게 꽤 귀엽습니다. 좌석 지정도 사실 저는 미리 해놔서 보딩패스 인쇄 말고는 딱히 손볼 게 없었는데요. 그래도 종이 보딩패스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우선 한 장 받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와 하드웨어로 악명이 높은 유나이티드이긴 한데 본진 중에 가장 메인 공항인 뉴욕 뉴아크 리버티 공항에서 출발하니까 시그니처 라운지인 폴라리스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케이터링이 실어주는 기내식도 아무래도 다른 도시 출발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더라고요. 체크인을 무사히 마치고 출국 수속을 하러 반층 내려가 보았습니다. 돈을 내고 미리 구매해야 하는 TSA 프리책이나 여러가지 출입국 심사 간소화 서비스 노선이 있고 도대체 비즈니스 전용 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인지 처음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설마 저기가 비즈니스 전용 라인인가 싶었는데 거기가 맞았습니다. 비즈니스 전용 라인이니 뭐 금방 들어가겠거니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출국심사 대기구역이라 촬영을 할 수는 없었는데 줄은 짧은데 일 처리가 정말 느린 편이어서 10분이나 15분이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겨우 탑승구역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사실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았는데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유나이티드 클럽이 아니라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시그니처 라운지인 폴라리스 라운지 구경은 또 해보고 싶어서 급박한 일정이지만 잠시 체크만 해보고 싶어서 얼른 들어가 보았습니다. 라운지는 입구부터 꽤나 으리으리하네요. 공간도 꽤 넓고요. 보딩 패스를 안내 데스크에서 찍고 바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실 공항에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라운지에도 사람이 정말 많긴 합니다. 하지만 라운지가 정말 넓어서 붐비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공간이 좁고 사람이 많으면 빽빽하게 느껴져서 붐빈다고 생각되는데 여긴 공간도 넓고 사람도 많아서 그냥 바쁜 느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바가 보이고 반대편으로는 주문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이닝룸이 보입니다. 알라카르테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들려보고 싶었는데 웨이팅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메뉴판이나 구경하고 다음 기회에 이용해 봐야겠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폴라리스 라운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햄버거가 있어서 먹고 싶었는데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또 햄버거를 꽤 좋아하거든요. 드링크 메뉴도 궁금하니 바로 바로 돌아가서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나름 비즈니스 라운지인데 주류 라인업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칵테일도 기대만큼 다양하게 주고 싱글 몰트로는 맥켈란 10년도 있네요. 샴페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 로랑페리에를 서빙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진짜 바에 앉아서 바텐더에게 서빙 받으면서 스몰 토크까지 하며 다양하게 여러가지 주류를 한 잔씩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바에서 술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일단 라운지 사진이나 한두 장 찍고 반대편에 뷔페 섹션이 있길래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로콜라가 가득 차있는 냉장고가 보여서 일단 한 캔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링킹 때렸습니다. 바쁘게 이동하고 오래 줄 서서 그런가 목이 꽤 말랐거든요. 뷔페 섹션도 가서 구경해보니 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저트도 있고 샤키테리와 치즈, 샌드위치도 있고 랩도 있고 쿠키들도 있네요. 과일이랑 샐러드 섹션도 나름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스피디하게 한 접시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핫푸드 섹션으로 가서
들어가서 일단 접시와 커틀러리를 들었습니다. 마늘치킨과 감바스가 있는데 새우가 통통하게 꽤나 좋아 보입니다. 파스타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한 조각만 덜어서 먹어봤고 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패스하고 구운 브로콜리니도 지금은 그닥 땡기지 않으니 그냥 지나가 봅니다. 핫푸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닭 요리는 먹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 조각 챙겨봤습니다. 핫푸드 종류가 별로 없어서 좀 양이 적은 느낌에 랩도 하나 챙겨보았습니다. 가까운 아무 테이블이나 앉아서 대충 먹고 갈 생각이었는데 테이블 섹션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어찌저찌 찾아다니다가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들은 대부분 무난한데 생각보다 맛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나쁘지 않은 음식들이어서 한국 라운지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에서 신경 많이 쓰는 라운지여서 그런가 확실히 음식도 그렇고 서비스도 좋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시간이 없으니 대충 먹고 빠르게 나가봅니다. 나가다 보니 폴라리스 라운지는 국제선 승객만 입장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입구에 있네요. 전 유럽으로 떠나니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두고 바로 게이트로 부지런히 이동해 보았습니다. 늦지 않게 게이트에 도착해서 한숨 돌렸습니다. 신기하게 얼굴만 인식하면 바로 탑승이 되더라고요. 타기 전에 보딩 패스를 보여줘야 하는데 모바일 앱으로 QR로 보내주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종이 보딩 패스가 정말 쓸 일이 없네요. 종이 보딩 패스를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폴라리스 비즈니스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인데 기내가 꽤 더워서 반팔을 입은 사람도 많았고요. 생각보다 비즈니스 좌석 자체가 꽤 많아서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좌석으로 이동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거의 비행기의 절반 정도가 비즈니스석인 것 같더라고요. 지그재그로 앉는 방식인데 창가 쪽으로 쑥 들어간 좌석이 좀 프라이버시가 있을 것 같고 또 쪽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돌아가서 겨우 제자리인 9L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장거리에서 쓰는 풀플랫 비즈니스 좌석이라 나름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 구성은 까는 이불, 덮는 이불, 베개, 어메니티 백이 미리 세팅되어 있고요. 살짝 좁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나름 좋았습니다. 비행기는 보잉 767-300이라 기종 자체는 좀 연식이 되었는데 좌석만 모두 폴라리스 풀플랫으로 교체한 건지 좌석 자체는 깔끔합니다. 물론 사용감은 좀 있지만요. 쿠션 하나, 잘때클 쓴 베개 하나 2개를 챙겨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베개가 2개 있는 곳은 처음이네요. 다시 하나씩 만져보니 작은 게 허리에 두는 쿠션이 아니라 메모리폼 베개네요. 저는 메모리폼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걸 잘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메모리폼 베개를 준비해서 주는 건 처음 봤네요. 덮는 이불과 까는 이불은 뉴욕의 백화점인 삭스핍세븐유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 같습니다. 둘 다 촉감도 좋고 도톰합니다. 메모리폼 베개도 그렇고 신경 써서 기내용 침구들을 준비한 것 같네요. 아쉽게 슬리퍼는 없었습니다. 요건 탑승할 때 준 소독용 티슈인데 사실 딱히 쓸 일이 없었습니다. 닦을 게 없더라고요. 요 작은 크로스백이 어메니티 백인데 다른 항공사에서 주는 파우치 형식이 아니라 작은 가방으로 나와서 활용도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테라바디라는 브랜드인데 저도 처음 보네요.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내용물은 진짜 풍성하네요. 핸드크림, 클렌징 타월, 미스트, 아이세럼, 립밤, 양말, 안대, 펜, 귀마개, 휴지, 칫솔, 치약까지. 와 진짜 많네요. 이 작은 가방에 딱딱 맞춰서 저 많은 어메니티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저기 따로 비치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써서 다 떨어져서 저는 못 쓰는 경우도 없을 거고요. 어메니티 백까지 확인하고 음식 메뉴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자리에는 종이로 된 메뉴판이 없더라고요. 그걸로 식사도 보고 음료도 보고 주문까지 해야 하는데 좀 곤란했습니다. 다른 자리에는 보니까 다 있는데 제 자리에는 없어서 메뉴판을 하나 받고 싶어서 요청드렸는데 한참 안 주시더라고요. 2번, 3번 요청드렸는데 메뉴판을 줄 생각은 안 하셔서 우선 이륙하길래 야경이나 보자 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륙 후 시간이 조금 지나니 맨하탄 야경이 딱 잘 보이더라고요. 뉴아크 공항에서 대서양 횡단을 하는지라 맨하탄이를 지나가서 두 눈으로 멋진 야경을 정말 한참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맨하탄에 있는 큰 건물이나 유명한 건물들의 야경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뉴아크에서 출발하시는 비행기를 탄다면 꼭 오른쪽 창가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하탄 야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카메라 렌즈로 다 담지 못해서 제 눈으로 정말 많이 담고 왔습니다. 야경을 다 보고 나니 메뉴판은 못 받은 채로 핫타워를 받으면서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결국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검은색 외관에 폴라리스 로고가 나름 고급스럽네요. 근데 승객 주문 체크를 하시던 메뉴판인지 메인 메뉴 위에 메모들이 좀 적혀있네요. 아니 이거 뭐 여분의 메뉴판을 안 실어두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쨌든 음식 나오기 전에 메뉴판을 받았으니까요. 메뉴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의외로 선택의 폭이 꽤 많더라고요. 에피타이저 2가지, 메인은 4가지나 되고 디저트는 3가지나 있습니다. 간식들도 있긴 한데 스프나 샌드위치처럼 좀 끼니가 되는 메뉴들은 10시간 이상 비행편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옆에는 아침 식사 2가지가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둘 다 양식입니다. 뭐 미국 항공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 메뉴 설명 다음에는 유나이티드 폴라리스 비즈니스를 타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정오 이전에 도착 시에만 이용 가능한 어라이벌 라운지, 즉 도착 라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장객들이 많은 노선은 내려서 씻고 재정비한 후 바로 공항을 나갈 수 있게 도착층에 별도 라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런던은 유나이티드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도착 라운지는 유나이티드 폴라리스 비즈니스 승객으로 런던에 도착하거나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총 400만 마일 이상 탑승한 가장 최고 등급의 고객들만 입장할 수 있어서 정말 가볼 일도 없고 라운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딱 조건에 맞는 항공편을 탑승했으니 내려서는 거기도 꼭 구경해봐야죠. 도착 라운지 내용까지 확인하고 뒤로 넘겨보니 주류 섹션이 있습니다. 주류는 샴페인과 와인들이 우선 눈에 들어왔는데 대부분 미국 와인들이네요. 하지만 샴페인보다 한눈에 더 들어오는 와인이 있었는데 신세계에서 요번에 인수한 쉐이퍼 와이너리의 레드와인 TD9이 있네요. 보통 비즈니스 탑승할 때 마실 수 있는 가장 비싼 와인은 샴페인인데 유나이티드는 미국 항공사여서 그런가 대부분 미국 와인이고 샴페인보다 2배는 비싼 레드와인이 뜬금없이 하나 들어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거 대한항공 1등석에 들어가는 레드와인인데 유나이티드는 비즈니스에서 주네요. 일단 와인은 요걸 마셔봐야겠습니다. 이게 진짜 가성비네요. 맨 뒷장에는 슬리퍼와 파자마 등의 수면용품들을 요청하면 준다고 써있었는데 이미 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여서 따로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알았으면 파자마는 아니어도 슬리퍼는 요청했을 텐데 이미 편안하게 앉아있어서 굳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유나이티드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뒀는데 말을 다 해야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니 바로 테이블 준비해주시고 식전주와 스낵부터 준비해주시네요. 샴페인을 마셔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2배 비싼 레드와인이었던지 마셔보고 싶어져서 나파밸리 레드와인을 요청했는데 담당 크루분이 어떤 와인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결국 레드와인 병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손가락으로 직접 골라 서빙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드만 마시면 아쉬우니 샴페인도 한 잔 더 부탁드려 보았고요. 저는 레드와인은 잘 모르는데 비싼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맛이 나는 고급 와인이네요. 이후 샴페인도 한 잔 서빙해 주셔서 같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그런지 홀리데이 분위기가 물씬 나는 코카콜라와 유나이티드가 콜라보한 빨간색, 흰색 티슈를 주는데 디자인이 꽤 좋습니다. 같이 나온 견과류는 국룰인 따뜻하게 데워진 가염 견과류입니다. 이거 뭐 술안주로 딱이죠. 샴페인도 한 입 마셔보니 살짝 단맛이 있는 게 레드와인이랑 정반대 느낌이어서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샴페인은 저점이 낮은 와인이어서 항상 실망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유나이티드 술인심은 합격 목걸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류 라인업이 좋은 것 같네요. 식전주 서빙 후 조금 기다리니 바로 음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음식을 차례대로 서빙해 주시지는 않고 큰 트레이에 식전빵,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전부 한 번에 담아서 서빙해 주시는데 음식 퀄리티가 딱 보기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라운지에서 한 접시 먹고 들어와서 배가 아주 고프지는 않은데 보자마자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이네요. 유나이티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꽤 많아서 기대를 거의 안 한 상황이었는데 와인부터 느낌이 좋더니 식사도 꽤 근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식기에 뭐가 좀 묻어서 산통을 좀 깨네요.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제일 더러운 나이프만 바꿔서 먹었습니다. 포크랑 스푼은 좀 빡빡 닦으니 나름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요. 메인은 그린 커리와 구운 닭고기 그리고 밥이 나왔는데 꽤 좋았습니다. 닭가슴살이라 꽤 퍽퍽했을 텐데 식감이 아주 촉촉하네요. 새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도 완성도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샐러드도 비주얼도 신선함도 맛도 모두 합격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레싱이 좀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같은 상큼한 스타일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되직하고 뻑뻑하고 느끼한 드레싱이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뭐 나름 먹을만은 하더라고요. 미국 항공사니까 미국 드레싱이 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빵과 버터는 무난해서 흠잡을 곳은 없었고요. 하지만 특별히 맛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기내식 퀄리티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서 정말 만족스럽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야무지게 싹싹 긁어먹고 빵만 한 입 남겼습니다.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양심상 빵 한 입 남겼습니다. 다 먹고 치우고 나니 디저트와 맥주도 골라보았는데 이거 맥주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맥맛, 무맛, 울트라 라이트 맥주여서 완전 실패이네요. 한국에도 이번에 저컬러리 맥주를 수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도 마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먹느니 그냥 보리차를 마시고 말죠. 아이스크림은 역시 미국 디저트여서 그런가 진하고 달고 녹진한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거기다가 초코칩 토핑까지 올려서 먹으니 진짜 강력한 초코 맛이었습니다. 맛은 있는데 저는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달았습니다. 맛없는 맥주는 그만 마시고 싶어 다른 맥주가 하나 있어서 주문했는데 미국 맥주인데 물고기 그림이 있더라고요. 물고기 그림이 있던 미국 맥주들이 보통은 맛있던 기억이 많아서 조금 기대되었는데 역시 퀄리티가 대단했습니다. 제 스타일의 묵직하고 향 좋은 맥주였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술을 하나는 유나이티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맥주는 참 좋았고 아이스크림도 맛있었지만 아이스크림은 다 못 먹고 남겼습니다.
잠시 눈 좀 붙이니 벌써 내리기 1시간 반 전입니다. 아침 식사를 바로 서빙해 주시네요. 커피 대신 제로 콜라를 한 잔 부탁드렸는데 산타가 그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어서 나름 색도 그림도 귀엽습니다. 음식은 무난한 달걀 요리에 소시지 그리고 아주 신선하고 당도 좋은 과일들이 있었고요. 요거트는 시판 요거트여서 그냥 그랬고 빵은 어젯밤보다 조금 맛이 덜했습니다. 저는 빵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저녁 식사보다 임팩트가 좀 적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8시간 정도 걸린 비행을 마치고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비즈니스여서 스피디하게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러 이동하러 가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10분 넘게 걸어간 것 같습니다. 걸어가다 보니 한국도 자동 출입국 심사인 이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나라보단 편하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착 시간이 새벽 6시도 채 안 된 시간이어서 공항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까다롭게 본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살짝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5초 컷이었는데요. 딱 3마디 만에 통과했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 환승. 응, 잘 가.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찾을 짐은 없지만 짐 찾는 곳을 지나 세관까지 통과하니 바로 영국에 입국 완료입니다. 출입국 심사 통과하는데 딱 1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밖으로 나가보니 바로 옆에 궁금했던 어라이벌 라운지 입구가 있습니다. 어라이벌 라운지는 처음인데 캐나다 출발 런던 도착을 에어 캐나다로 하거나 미국 출발 런던 도착을 유나이티드로 해야 하는데 둘 다 비즈니스 승객이나 각 항공사 최고 등급 회원만 입장할 수 있으니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이나 아시아 출발로는 절대 입장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어 후기도 없었습니다. 아직 운영 시간이 안 되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새벽 6시 오픈이라 5분도 안 되어서 문이 열렸네요. 보딩 패스를 기계에 스캔하고 바로 샤워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바로 샤워부터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샤워실이 꽤 많은 게 인상적이네요. 첫 이용이어서 바로 이용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다림질 서비스도 제공되는지 샤워실까지 안내주신 분이 옷 다릴 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거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모르고 저는 편한 옷만 가져간 상황이어서 다릴 만한 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하지 않았고요. 샤워실은 꽤 공간도 넓고 수건도 다양하고 욕실용품도 충분히 있어서 쾌적하게 씻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씻고 나오니 조금 더웠는데 나오니까 바로 쌀쌀해지네요. 런던의 겨울은 꽤 쌀쌀한 것 같습니다. 샤워실을 나오면 바로 다이닝 공간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아침 식사를 뷔페나 알라카르테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와 알라카르테 메뉴에 있는 몰레츠, 레어빗, 크럼펫 등 뭔지도 모르겠는 영국 음식을 좀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숙취까지 약간 있어서 컨디션 난조가 생기니 따뜻한 커피와 물만 조금 마시고 한동안 쉬게 되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았으면 음식들도 한번 시도해봤을 텐데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국인이 탈 일 없는 구간을 타보았는데 저는 의외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탑승하였고 편도 4만 마일리지에 유료 할증료와 기타 비용도 유나이티드는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여서 총 10,000원 정도 결제할 것 같네요. 나름 가성비 좋은 구간 중 하나여서 저는 기회가 되어 탑승해보았는데 아마 다음에도 한 번 더 타볼 것 같습니다. 출발에 한 번, 도착에 한 번, 괜찮은 라운지 2번에 비행도 사실 저는 꽤 만족스러웠고요. 좋은 술을 많이 주는 게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폴라리스 비즈니스 기준으로는 수준급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탑승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